오늘날 제조업의 가장 큰 숙제 뭘까요? 바로 예측입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가 터지기 전에 한 발 앞서 알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데이터가 어떻게 그 해답, 즉 미지의 품질 문제를 해결하는 나침반이 되는지 그 과정을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죠? 우린 뭐 육시그마 같은 아주 훌륭한 방법론들을 수십 년간 써왔잖아요. 그런데도 왜 아직도 갑작스러운 불량, 예상치 못한 품질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걸까요?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늘 뒤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 즉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너무 익숙했던 거죠. 이제는 그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할 때가 왔습니다. 바로 그 해답이 데이터에 있습니다. 데이터는 더 이상 과거의 사건을 기록하는 일기장이 아니에요. 오히려 미래를 내다보고 문제 발생 자체를 막아주는 우리 손에 쥔 가장 강력한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새로운 나침반, 대체 기존의 방식이랑 뭐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첫 번째 핵심 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사후 대응에서 예측으로의 전환입니다. 옛날에는요, 일단 문제가 터지고 나면 그때서야 돋보기를 들고 어디가 문제지? 하고 원인을 찾아다녔어요. 뭐 그때는 그게 통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품 수명 주기는 로페처럼 짧아지고 고객의 요구는 정말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돋보기가 아니라 저 멀리서 문제가 다가오는 걸 미리 알려주는 고성능 레이더입니다. 데이터 기반 혁신은 이 세 가지 축으로 완성됩니다. 첫째, 예측하고 예방하는 겁니다. 불이 나서 연기가 피어오를 때 잡는 게 아니라 온도가 미세하게 오르는 그 순간을 포착하는 거죠. 둘째, 정밀한 원인 분석입니다.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진짜 문제의 불씨가 뭔지 정확히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경험을 자산으로 삼아서 시스템 스스로 계속 똑똑해지는 지속적인 학습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데이터를 그냥 무작정 모으기만 하면 끝일까요? 천만에요.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언어를 제대로 알아듣는 거죠. 자, 데이터에는 크게 두 가지 얼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합격, 불합격처럼 딱 끊어지는 이산형 데이터는요, 그냥 경기 결과만 알려주는 스코어보드 같아요. 반면에 온도 압력처럼 쭉 이어지는 연속형 데이터는 경기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됐는지 전부 보여주는 경기 전체 영상과도 같죠. 모든 과정과 스토리가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바로 여기서 많은 기업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 부품 두께를 소수점 세 자리까지 정말 정밀하게 측정해 놓고도 정작 기록은 OK 또는 NG회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남기는 거예요. 규격 상한선에 아슬아슬하게 근접해가는 그 위험 신호들을 전혀 보지 못하는 거죠. 미래를 예측할 가장 귀중한 실마리를 우리 스스로 그냥 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정말 큰 실수죠. 그래서 데이터를 제대로 다루려면 이 5단계, 이 생애 주기를 꼭 따라야 합니다. 근데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 하나는 기억하셔야 해요. 바로 첫 번째 단계, 정의입니다. 우리가 이 데이터로 도대체 뭘 알고 싶은 거지?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모아봤자 그건 그냥 소음일 뿐이에요. 목적지가 없으면 나침반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자, 그렇다면 스마트 팩토리는 도대체 어떤 감각을 써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잡아내는 걸까요? 그 기술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요즘 공장은요, 말 그대로 온몸이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작은 IoT 센서가 기계의 미세한 떨림과 온도를 느끼고요. 설비의 뇌라고 할 수 있는 PLC가 자신의 동작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고하죠. 여기에 기존의 생산관리 시스템 정보까지 하나로 합쳐지니까 현장의 모든 상황이 손바닥처럼 들여다 보이는 완벽한 그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모이는 데이터는 대부분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마치 우리 몸의 심전부 그래프처럼요. 지금 당장 혈압 수치가 얼마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혈압이 어떤 흐름으로 변하고 있느냐는 패턴이잖아요. 바로 이 흐름 속에 미래를 예측할 결정적인 단서가 숨어 있는 거죠. 이렇게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데이터를 그럼 어떻게 담아둬야 할까요? 예전 방식으로요? 어림도 없죠. 한계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는요, 비유하자면 좁은 땅에 빌딩을 계속 위로만 쌓아 올리는 거랑 비슷했어요. 비용도 많이 들고 구조도 빡빡해서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를 넣기도 아주 까다로웠죠. 반면에 빅데이터 시스템은요, 드넓은 대지에 필요할 때마다 옆으로 건물을 척척 이어붙이는 방식이에요. 훨씬 저렴하고 유연하고 또 어떤 종류의 데이터든 가리지 않고 다 받아줄 수 있죠. 이게 바로 데이터 레이크, 말 그대로 데이터 호수라는 개념입니다. 잘 정제된 깨끗한 물만 담아두는 댐이 아니에요. 온갖 종류의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와 고이는 거대한 호수죠. 덕분에 그동안 부서별로 꽁꽁 갇혀있던 데이터의 벽을 허물고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모아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NoSQL 데이터베이스는 마치 전문가용 공구함 같아요. 데이터 종류에 딱 맞는 도구를 제공해 주거든요. 복잡한 제품 기록에는 유연한 서류처를 쓰고 초고속으로 들어오는 센서 데이터는 빠른 메모장에 적는 것처럼요. 각 데이터의 성격에 딱 맞는 최적의 보관함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데이터의 A부터 Z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데이터를 정의하고 모으고 또 잘 저장하는 이 모든 과정들, 우리가 이걸 왜 하는 걸까요? 우리가 도달하려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그게 바로 디지털 트윈입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걸 제대로 만들려면 먼저 공장에 있는 모든 설비 하나하나에게 디지털 여권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 설비가 누구고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모든 정보가 표준화된 방식으로 담겨 있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자산관리 쉘, AAS라고 부릅니다. 이 디지털 여권 안을 들여다보면 여러 챕터로 딱딱 나뉘어 있어요. 기본 정보 챕터, 기술 사양 챕터, 수리 이력 챕터, 실시간 품질 데이터 챕터, 이런 식으로 정보가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모든 것을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데이터 통합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이 딱 하나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의 흐름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AAS라는 이 표준 설계도를 기반으로 현실 세계와 거울처럼 똑같은 가상의 공장, 즉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거죠.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마음껏 시뮬레이션하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완벽한 최적화를 이뤄낼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는 더 이상 그냥 차가운 숫자가 아닙니다. 현장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내는 살아있는 목소리예요. 미래의 경쟁력은 더 좋은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목소리를 누가 더 잘 듣고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공장, 여러분의 데이터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 이제 귀 기울여야 할 시간입니다.